자,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 넘어와가지고요. 이산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여기 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일단 밑줄을 좀 쓰고 설명 좀 해볼게. 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이 있을 거야. 그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다가 어떤 실수의 값을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함수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라지 p 그 다음에 라지 x는 스몰 x라고 이제 쓰는 거야. 스몰 x.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이 값을 가질 수 있는 그 확률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 줍니다. 확률 분포. 자, 조금 이제 막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동전을 2번 던집니다. 2번. 동전 하나당 앞뒷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가지고 2번 던지면 2의 제곱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4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그 표본 공간으로 한번 여기다 적어볼 건데 앞면을 이제 헤드 해가지고 H, 뒷면을 이제 테일, 꼬리 해가지고 이제 T라고 나타내주면은 이 2의 제곱 4가지 경우의 수가 앞면만 2번 나오냐,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느냐,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오느냐, 뒷면만 2번 나오느냐, 저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쟤네 4가지가 표본 공간의 원소로서 기능을 할 거야. 표본 공간의 원소로서. 자, 이때 내가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 앞면이 나온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H가 앞면이고, T가 뒷면입니다. H는 앞면이 2번 나왔고, HT는 앞면이 1번, TH도 앞면이 1번, TT는 앞면이 빵번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확률 변수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확률 변수 설명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어떤 실수 값을 대응을 시킨대. 그러니까 지금 표본 공간이 HT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HH는 내가 2라는 실수로 대응을 시켰고 HT, TH는 1이라는 실수로 대응, TT는 0으로 이제 대응을 시켰으니까 사실 저거를 이제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함수로 볼 수 있지. HH는 요거, HT, TH는 1, TT는 0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수로 볼 수 있다 이거야. 함수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내가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제 동전의 앞면이 몇 번 나올 확률을 내가 만약에 작성하고 싶으면 만약에 앞면이 X번 나올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이제 해주고 이제 만약에 동전의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은 P 라지 X는 0이라고 쓸 거야. 지금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앞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확률이 4분의 1인 거지. 4분의 1. 4분의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X가 1일 때 있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전체 4가지 중 2가지니까 4분의 2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2번 나왔다? 이거는 이제 4분의 1이죠. 4분의 1로 볼 수가 있어. 4분의 1로. 자,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확률을 이제 우리가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수값에 이제 대응을 이제 시키는 함수이다. 원래 함수가 되려면 이거 화살표가 하나만 나갔었어야 됐잖아. 하나만 이제 함수인데 근데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제 이 변수로서의 기능도 한다라는 거야. 변수로서의 기능. 왜냐면은 확률 변수 라지 X가 지금 이제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확률의 값을 가지는 변수 역할도 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확률 변수로.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확률 변수는 대문자 XYZ로 보통 표현하고요. 그에 대응이 되는 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소문자로 대응을 시켜. 소문자 XYZ로 대응을 시킵니다. 대문자로 보통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오는데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적인 특징을 가지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야.
이제 이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떨 때 많이 들어봤냐면 이산가족 할 때 생각하면 돼. 이산가족이 이제 가족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제 여기 남한 북한으로 나누면은 이제 어떤 가족이 막 북한에 있고 누구는 남한에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이산이야. 떨어져 있는 게. 이산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 이 얘기거든. 자, 수학에서의 이제 이산은 뭐냐면 이제 수학 학문의 한 분야로서 이산 수학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거든 이제. 여기서 떨어져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연수, 정수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왜냐면은 그 모든 정수는 마3, 마2, 마1, 0, 1, 2, 3 이렇게 쭈르륵 나가려면은 모든 정수는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서로 떨어져 있는 값들인 거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이산수학이야, 이제. 이산수학이지. 이산의 반대가 뭐냐면은 연속이야.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 다룰 건데, 연속은 우리 그 수투에서 하던 연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0과 1 사이의 범위의 값에, 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그 어떤 실수는 무수히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 숫자들이 빼곡하게 연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이산이랑 반대 의미다라는 거야. 반대 의미. 아예 반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수히 많더라도 자연수처럼 셀 수 있을 때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보겠다 이거야. 좀 더 얘기하면은 사실 아까 그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는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앞면이 빵번 나오냐 한 번 나오냐 2번 나오냐 였었는데 이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다 떨어져 있는 값들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떨어져 있는 값.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값들에 대해서 관찰하니까.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갖는 그 모든 값에 이 대응되는 확률을 내가 P1, P2라고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이 가질 수 있는 값과 그 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확률 사이의 이 확률 관계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 불러.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제 x의 값이 소문자 x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계산이 되게끔 하는 그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질량 함수. 여기서 왜 질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냐면은 이거 그냥 그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거거든.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영어로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대로 옮긴 거야. 이게 왜 질량이 들어가냐면 이게 이산 확률 변수가 서로 떨어져 있는 값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값들이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그 확률을 이제 약간 질량처럼 본 거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큰 게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이밍을 확률 질량 함수. 사실은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긴 거야. 그냥 이제 확률 질량 함수고요. 자, 만약에 표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어. 확률 변수를 여기다 쓰시고 그 확률 질량 함수를 밑에 쓰시는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위에다가 쭈르륵 나열하시고 그 값이 될 확률을 밑에다 적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이 가질 수 있는 그 값들에 대한 이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겠죠? 이 확통에서는 확률의 총합이 1이었잖아요, 이제,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는 1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저 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지금 주어져 있죠. 막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도.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제 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로 보는데, 자연수는 무수히 많지만, 이제 자연수는 이산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지만, 우리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것만, 유한하게 셀 수 있는 것만 다룰 거야,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좀 더 얘기하면은 이 성질을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 각각의 확률들 있죠? 각각의 확률들. 이 확률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각각 다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질 수 있을 건데 0과 1 사이 범위. 이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해준 게 1이 되어야 되겠지. 1. 이게 1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1. 1인데 그 다음에 3번인데
확률 변수가 만약에 i번째에서 j번째까지를 내가 만약에 다 더하라라고 했다. 만약에 더하라라고 했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xi에 해당되는 확률 pi겠지. pi 플러스 1 이렇게 쭈르륵 더해. j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제 pj-1 pj 이렇게 그냥 직접 더해주면 돼.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이제 내가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거를 내가 이제 i번째에서부터 j번째까지만 구하고 싶어. j번째까지. 여기만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요런 거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얘네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 둘 더하면 된다 이거야. 얘네 둘을 더하면 된다. 요 얘기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원을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수원을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은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시그마로도 좀 표현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시그마로도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를 만약에 시그마로 만약에 표현해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되겠죠. 뭐 시그마 K는 i번째에서 j번째까지 pk 이렇게도 표현해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도 시그마로도 좀 그냥 간단하게 표현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필수예제 1번. 자, 자 이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전량 함수가 p 라지 x는 스몰 x인데 a분의 2x 빼기 1로 보겠대. 근데 여기서 스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이다 라는 얘기야. 1, 2, 3. 이랬을 때 a와 뭐 요 확률을 구해줘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통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의 총합이 몇이다? 1이다라는 걸 무조건 써먹어야 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자, 그래가지고 x에다가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1 넣어주는 거 a분의 1 2 넣어주는 거 a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3 넣어준 거 a분의 3이겠죠 이거 이제 135죠 135 이렇게 나오겠죠 135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총합을 구해보자 자 얘네들의 총합이 135 더해주면은 a분의 9인데 이 총합이 1이죠 1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a가 9라는 거는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a가 9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9인 거 구했으면은 우리 얘네들의 확률을 다 완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9분의 1이고요. 여기 이제 9분의 3이고요. 약분 안 할게. 여기 이제 9분의 5로 나올 겁니다. 각각의 확률들을 다 채워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x가 2 이상일 확률. 그냥 말 그대로 x가 2 이상인 것에 대응되는 얘네들만 더하라는 얘기지. 얘네들만. 그래서 9분의 3 더하기 9분의 5로 계산해 주셔가지고요. 9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겠네. 9분의 8. 이거를 a하고 더해주는 거니까 9, 9, 81 해주면 9분의 89.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본 아이디어가 이거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용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무조건 이걸 이용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인데 2번. 자, 요런 거를 좀 잘해야 돼. 요런 거를. 이 단원을 대표하는 유형이야. 대표하는 유형. 자, 뭐냐면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대. 총 8개가 들어있어. 이 8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래. 자, 이 상황에서 2개 꺼낼 때 빨간 공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가 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면 자, 이 문제를 내가 확률 단원으로 옮기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어. 이 중에서 2개 꺼냈고요. 자, 확률 단원에서 이런 문제 푼 적이 있을 거야. 이 중에서 빨간 공 2개 꺼낼 확률. 그러니까 우리 P 라지 X가 2일 확률.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 확률 단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8개의 공 중 2개 꺼낸다. 근데 나는 빨간 공을 2개 꺼내고 싶다. 빨간 거 3개 중에 2개 꺼내고 그럼 나머지 파란 공은 안 꺼내는 거니까 이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28분의 3 이렇게 나오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확률 단원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통계 파트잖아요. 통계는 이거를 일반화했다 보면 돼. 일반화했다. 나는 지금 빨간 공 무조건 몇 개 뽑는 거야 이거? 2개 뽑는 거지? 근데 여기는 X개로 일반화하는 거야. 소문자 X개로 일반화. 그래서 얘를 소문자 X로 일반화한 식이 1번의 답이야. 확률 질량함수야. 확률 질량함수는 이제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함수. 그래서 1번 답은 자 여기 소문자 X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빨간 공의 개수를 소문자 X기로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8C2 8개 중에 2개 꺼내는데 빨간 거를 X개 꺼낸다 이 얘기야. 그리고 파란 공은 나머지 몇 개 꺼내는 겁니까? 총 2개 꺼내는 거니까 빨간 거는 나머지 2 빼기 X개를 꺼내는 거야. 2 빼기 X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X가 될 수 있는 값을 지정해 줘야 돼. 이거 X가 빨간 공이 빵개 1개 2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X가 그러면 0, 1, 2겠지 이렇게 조건이 달리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1번의 답인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번 하는 거야. 1번 하는 거. 1번 하는 것이고 2번 이거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 자 소문자 X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니까 0, 1, 2 대입해서 그 분포표를 그냥 완성하라는 건데 확률 변수 대문자 X 쓰시고 P 라지 X는 스몰 x 쓰시고 가질 수 있는 값이 지금 이제 0, 1, 2니까 0, 1, 2니까 0, 1, 2 대입해서 확률마저 계산해보면 돼. 확률 계산. 이거 바로 할게요. 0 대입하면은 3C0, 5C 이거 이제 28분의 10이 나오고 약분 안 할게. 이제 너네들이 실제 답 쓸 땐 약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게 몇이야? 3, 5, 15 28분의 15네. 그 다음에 2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3C, 2, 5C 0이니까 28분의 3 아까 계산해뒀던 거죠. 이렇게 해서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오게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자 표니까 이거 이제 완성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이거 선도 그어주시고 선도 이렇게 해주면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근데 하나 이제 조심할 점은 뭐냐면 그 이제 앞으로 저렇게 표 그려야 되는 게 많이 나올 거야. 조심하실 점은 그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 만약에 확률의 총합이 1이 안 나온다. 어딘가 계산 잘못한 거야. 확인해야 되네. 총합이 1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X가 어떻게 되는 거? 1 이하일 확률 구하라고 했죠. X가 1 이하인 거. 얘네 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네 둘 확률 더하라는 거지. 이거 더하면 몇인데? 28분의 25라고 하는 거지. 이게 3번의 답. 28분의 25.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도수 분포, 확률 분포 볼 거야. 자, 자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그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를 좀 배웠는데 그때 했던 거를 잠깐 얘기하고 이제 이 확률 분포표랑 연관 지을게요. 자, 그 예시를 들을게요. 예시를 이제. 자, 이렇게 10개의 수가 있어. 1, 1, 1, 1, 2, 2, 2, 3, 3, 4. 이거 지금 10개의 수거든. 자, 우리가 저 10개의 수의 평균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 저거 10개 다 더한 다음에 개수 10으로 나누죠? 평균 구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도수 분포표로 작성을 해보면 지금 1이 4개 있고 2가 3개 있고 뭐 3이 2개 있고 4가 하나 있다 라고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근데 저 도수 분포에서 평균을 내가 이렇게도 구해볼게 이제. 자, 직접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좀 센스 있게. 자, 1이 4번 더해지고 2가 3번 더해지고 3이 2번 더해지고 4가 한 번 더해지고 그거를 전체 개수 10으로 나눠준 것으로 자,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식을 써도 되겠지. 이렇게 직접 10개를 다 더한 게 아니라 곱하기로 처리를 했죠. 자, 근데 내가 이 분포를 확률 분포로 바꿔볼게. 확률 분포로. 자, 확률인 거야 이제.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이 10개의 수가 있는데 1이 나올 확률 10분의 4, 2가 나올 확률 10분의 3 이런 식으로 확률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지금 이제 확률 분포로 옮기면 뭐 1, 2, 3, 4가 있고 그 확률을 이제 우리가 작성할 때는 1의 개수가 4개였는데 전체 개수 10으로 나눠주면 10분의 4의 확률로 1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약분 안 하고 쓸게 그냥.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로 쓸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통계 파트에서는 저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이 표를 토대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근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우리가 중3 때 해봤었어 그때. 중3 때는 이렇게 그때도 뭐 표가 주어져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는데 그 구하는 방법을 확률 분포로 옮겨서 이제 구해 보는데 자, 이 평균을 이렇게 내가 식변형 해볼게. 잘 봐봐. 분자가 항이 지금 4개잖아요. 항이 4개.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이렇게 다 4개의 항으로 찢어놓을게. 분모 낑겨가지고. 그러면 1 곱하기 10분의 4.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10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4 곱하기 10분의 1. 자, 저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놔도 되지? 어차피 지금 식이 똑같죠? 변한 게 없어. 자, 근데 이제 이 식이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 한번 보면은 1 곱하기 10분의 4가 이 세로로 곱한 거 아니야, 세로로. 2 곱하기 10분의 3 세로로 곱한 거야. 즉, 세로로 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은 이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구한 거야, 이게.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결론은 이거야.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려면은 세로로 곱하고 그 곱한 것들을 가로로 싹 다 더해주면 돼. 이게 그냥 평균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확률 분포로 주어지게 되면은. 자,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요.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응되는 확률 소문자표로 잡았을 때,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x1, p1, x2, p2, 쭈르륵, xn, pn을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 근데 그 전에 뭐라 쓰시냐면은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기호는 EX야. 이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시는 것이고. 자, 그냥 기대값이라는 말 자체가 이 정도 값이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평균의 개념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잘 봐야 되거든, 얘들아, 분산. 그 기억나시나? 그 분산의 정의 혹시 아니? 분산의 정의? 아니면 분산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분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분산? 어떻게? 분산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써져 있거든? 분산의 정의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를 해. 애초에 분산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여기 바로 보면은 확률 변수 x 빼기 m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편차가 뭐냐면 그 따지고자 하는 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따지고자 하는 수에서 평균을 뺀 거. 그러니까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그 수에서, 어떤 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그 1, 4개, 2, 3개, 3, 2개, 4, 1개 예시 들었잖아. 저거 평균 구해보면은 2가 나오거든요. 2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10개의 수 1, 1, 1, 1, 2, 2, 2, 3, 3, 4 있지. 그 10개의 수 각각 다 편차를 구할 수 있어. 각각의 수에서 평균을 빼. 그럼 1 빼기 평균, 1 빼기 평균, 1 빼기 평균, 1 빼기 평균, 2 빼기 평균, 이런 식으로 10개의 수 다 편차를 구해. 그거를 제곱을 해. 제곱까지 한 다음에 그 제곱한 10개의 값들을 평균을 낸 게 분산이야. 원래 분산을 이렇게 정의를 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x 빼기 m의 제곱이라는 게 m이 평균이고요. 통계에서는 소문자 m이 평균이야, 얘들아. 이제 평균. 그 다음에 x는 그 수야.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산확률 변수 x의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기호로는 vx라 씁니다. 대문자 v야, 대문자 v.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이거 잠깐 봐봐, 얘들아.
요거 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요런 거 구하는 거 나오거든? 제곱 구하는 거. 세제곱은 안 나오긴 하는데, 설명을 위해서 잠깐 쓸게. 잘 들어, 이거. EX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야. 평균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확률 변수랑 그 확률 변수가 대응하는 확률끼리 곱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문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밑에 지금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EX라는 거는 요 놈이랑 요 놈에 대응되는 확률끼리 곱하고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개념이야. 자, 그럼 얘는 뭐냐면 확률 변수 X를 제곱을 해. 그러니까 위에 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랑 또 세로로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게 X제곱의 평균이야. 마지막 X세제곱의 평균은 위에 거를 세제곱을 하고 그 밑에 거랑 곱하는 거야.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게 X세제곱의 평균이야. 뭐 요거는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이제. 그러니까 평균은 애초에 이놈이랑 이놈에 대응되는 확률끼리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 x 빼기 m의 제곱이면은 이 x 빼기 m의 제곱에 해당되는 그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x에서 여기서 다 빼기 m을 해주신 다음에 그것들을 제곱해. 얘랑 그 대응되는 확률을 곱하겠다 이 얘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x1 빼기 m의 제곱이랑 그 대응되는 확률을 곱했죠. 그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n개를 다 더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식을 이제 좀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거든. 이거 막 다 전개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 과정을 좀 생략하고 결과만 볼게 이제. 분산은 원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이거를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한 최종 결과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요거. EX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분산을 저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 분산의 식을. 저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저게 이제. 한 번 더 밑에서 언급할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그냥 표준 편차야. 분산에 루트 씌운 거.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이 이산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준 편차.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시그마 x인데 시그마가 우리가 아는 시그마가 아니야. 소문자 시그마야. 소문자 시그마. 자, 옆에 보시면 기호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옆에 기호 여기 보이시죠? 요 기호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옆에. 저 기호랑 똑같이 쓰시면 돼. 시그마 x. 똑같이 쓰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EX는 이제 우리가 평균인데 위에 확률 변수랑 밑에 확률이랑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확률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싹 다 더해라. 그 다음에 분산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분산은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고 얘기하거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곱의 평균이 뭐냐면은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거랑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 그게 이거지. 그게 이거. 이것들을 싹 다 더해라 이 의미지. 그 다음에 평균은 보통 이 통계에서는 소문자 m으로 표현하거든요. 소문자 m으로 이제. 이게 왜 소문자 m일까? 평균이 0으로 뭐야? 평균이? 어버레이지도 있지만 민이라고 있어. 민. 그래가지고 이제 m을 이제 좀 쓰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영어 약자가 EV 시그마로 나오냐? E는 기대값을 뜻하는 expectation의 앞글자 딴 것이고, 분산에서 VX는 V가 분산을 뜻하는 베리언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이거 시그마라고 이러는데 이제 표준편차를 뜻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첫 글자 S의 그리스 글자래.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 시그마고요. 요게 이제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약간 숫자 6이랑 약간 좀 A를 약간 좀 섞은 느낌이라 보면 될 것 같아. 요게 이제 소문자 시그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는 법을 좀 얘기했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자, 필수제 3번인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올 때 분산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우선 통계 파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것, 확률의 총합이 몇이다 얘들아?
확률의 총합이 1이야. 저거 싹 다 더해서 1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줄 거야. 해보시면은 자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1이다 라고 쓰시는데 1. 여기서 A 구해보겠습니다. 싹 다 이항에서 통분해 놓을게. 12-2-1-4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12분의 5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싹 다 더해서 1이다라고 해보면 A를 12분의 5라고 좀 구해 놓을게. 12분의 5 구해 놓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어. 분산이 원래 이제 뭐였었냐면은 분산은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셔야 돼요. 이거를 평균을 구해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 평균을 구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을 이제 평균 구해볼 건데, 자 잘 봐봐. 이거 구하는 거 일단은 세로로 곱하고 가로로 사다 더해줄 건데, 곱할 때 첫 번째 거 곱하면 0 나오고, 두 번째 거 해주시면은 12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거 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2가 나오시게 될 것이고, 네 번째 거 3 곱하기 12분의 5 12분의 15인데,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거, 3 곱하기 12분의 5 할 때 약분이 되기는 하는데 통계 파트는 웬만하면 약분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제 하겠지만 이게 분수 계산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통분을 해줘야 되잖아. 미리 약분을 해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또 통분을 해야 돼. 그래서 약분을 안 하는 게 나아. 어차피 나중에 또 통분해야 되면 두 번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분의 10으로 냅둘게. 12분의 10으로 이제. 자 12로 좀 통분해줘야 되겠죠. 1 플러스 8 플러스 15 해주니까 깔끔하게 12분의 24 해가지고 2라고 나오게 되네. 2라고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이제 분산 구해볼게. 분산 이제. 분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위에 거를 제곱하고 밑에 곱하면 돼. 이게 끝이야 이게. 자 첫 번째 거 제곱하고 곱하면 0. 제곱하고 곱하면 12분의 1 등장하고 12분의 1. 자 세 번째 거 2의 제곱 4 3분의 1 3분의 4.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3, 3은 9 9 곱하기 12분의 5에서 약분 안 할게. 12분의 45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제곱의 평균만 계산한 거니까 지금 뭘 빼라며. 뭘 빼래 이거. 평균의 제곱. 이거 안에서 애들 정말 많이 틀려 이거.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평균의 제곱 꼭 빼야 돼. 4를 꼭 빼야 돼. 너네 이거 문제 풀다가 이거 안 해가지고 틀리는 실수를 아마 최소 5번을 할 거야.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야 이거. 왜냐면 이거 하면은 뭔가 계산 뭔가 다 한 것 같거든. 아 다 했네? 해가지고 요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진짜 많다. 조심하시고. 자 12로 통분합시다. 통분해보시면 12분의 1 더하기 16 더하기 45 빼기 48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보시면은 이거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 12분의 14 나오나? 12분의 14 약분해주니까 6분의 7. 12분의 14죠. 자, 요 정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분의 7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답이 좀 지저분한 경우가 좀 많아 이제 얘들아. 분수 계산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답이 항상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계 팩트함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답이 진짜 이상하게 많이 나와. 그냥 뚝심 있게 그냥 계산해야 돼 이제. 뚝심 있게. 자 이제 보시면 이제 필수의 4번입니다. 자 요런 걸 잘해야 돼 얘들아. 요런 거. 사실 통계 파트는 특히 오늘 하는 단어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확률 단원이 베이스다 보니까 확률 단원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통계를 끌고 오면은 엄청 문제가 어렵게 될 수 있거든 이제. 지금은 기본적인 문제들만 다루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통계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 얘들아. 문제가. 자 일단은 좀 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 하나가 이거야. 자 뭐냐면 지금 얘 보시면 아까는 표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얘는 표가 안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표를 작성을 해서 표주표자까지 구해줘야 되는 문제야. 너네 이 문맥을 보고 표 작성해야 돼 이거.
표 작성을. 자, 봅시다, 이거.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겠다. 근데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몇 개가 나오느냐라는 거를 확률 변수 x로 잡겠대. 그러면은 이제 지금 10개 중에 2개 뽑을 때 당첨 제비는 빵개에서 2개까지 등장할 수가 있죠. 자, 표를 한번 내가 작성해 봅시다. 표를 작성해야 뭐 평균 구하든 분산 구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해보시면은, 자, 확률 작성할 수 있어야 돼. 10개 중에 2개 꺼내니까 10시 2분의 당첨 빵개 2시 0. 나머지는 꽝만 2개 나오는 것으로 확률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나머지도 확률을 이렇게 다 쓰라고. 10시 2분의 당첨 하나, 2시 1, 8시 1. 이렇게 작성하시고, 마지막 것도 10시 2분의 당첨 2개, 2시 2, 8시 0. 이렇게 확률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률의 총합 1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 확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10시가 몇이야? 45? 45? 그러면 45분의 28이고, 그 다음 거는 28의 16, 45분의 16. 마지막 거 45분의 1이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1이 나오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평균 분산 표준표차까지 가야 돼. 평균 계산 들어갑니다. 평균. 자, 평균은 세로로 곱하고 가로로 싹 다 더해줘라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거 0 나오고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계산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계산할게, 얘들아. 이제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거 세로로 곱할 때 확률이 다 45분의 1로 통일돼 있죠. 45분의 1로 묶어서 1 곱하기 16 더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되니? 뭐 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45분의 18이니까 약분해 보시면은 9로 5분의 2 나오네. 5분의 2. 그 계산할 때 저렇게 분모가 통일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묶고 계산을 해. 이렇게 묶고 계산을. 자, 분산 구합시다. 분산은 제곱한 다음에 밑에랑 하죠. 첫 번째 거 0이고 두 번째 거 1의 제곱하면 그대로고 세 번째 거 2의 제곱으로 쓰시는 거니까 얘는 이제 내가 45분의 1로 묶어 쳤을 때 1의 제곱에 16 2의 제곱에 1 이게 제곱의 평균을 구한 식이야. 거기서 평균의 제곱인 25분의 4를 빼줘야 되는 거지. 25분의 4. 이것만 좀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약분해 보니까 이거 18이니까 45분의 18 그러면은 이거 몇이죠 이거? 9로 되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20이죠 20. 약분해 보니까 이거 5로 하니까 9분의 4 나오나? 9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4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은데 통분 9 곱하기 20으로 통분 되죠? 9 곱하기 25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멍청하게 4 곱하기 25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4로 묶어서 25 빼기 9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 배운 사람 아니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곱셈 좀 나중에 할게. 9 곱하기 25분의 4 곱하기 16 이게 분산이지. 이게 분산. 이게 분산이고 우리는 표준표차 구하라며. 표준표차. 루트 씌워줘야죠. 루트 씌워주니까 시그마 x가 뭐식이냐? 시그마 x가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 뭐 해보면은 15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15분의 8. 자, 요런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요런 센스도 필요할 것 같고 필수예제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보시면 자, 어느 복권의 당첨금별 당첨 복권의 매수가 아래 표와 같을 때 이 복권을 한 장 살 때 받을 수 있는 당첨금의 기대값이 얼마일까? 라는 얘기야. 기대값. 그러니까 이거를 그 확률 분포표로 좀 옮긴 다음에 거기서 평균 구하라는 얘기야. 평균. 그러니까 지금 당첨 금액이 빵원에서부터 자 2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확률의 총합이 1이고요. 확률의 총합이 1. 자, 요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빵원을 뽑을 확률, 20만원을 뽑을 확률 계산하자고. 100분의 65, 그 다음 100분의 20, 그 다음 100분의 10, 그 다음 100분의 5라고 이렇게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기 바라고.
쓰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해보자. 자, 평균 구할 때, 자, 분모가 다 통일이 되어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할게. 이거 그냥 바로 곱하자. 100분의 400이잖아. 4. 이거 100분의 500이잖아. 곱하면. 5. 이거 100분의 500이니까 얘도 5. 답이 그래서 14만원이다라는 거지. 14만원. 14만원인 거죠. 자,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14만원으로 해주시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복권 하는 거잖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복권 생각해보면은 이제 복권 한 장당 얼마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맞추면은 뭐 당첨 금액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복권을 운영하는 회사도 일단은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러한 복권 상황에서는 내가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평균적으로 14만원 정도를 이제 당첨 금액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복권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은 복권 판매 금액을 이 14만원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손해를 안 보겠지. 실제로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실제 뭐 로또 복권이나 연금 복권이나 아니면 뭐 이제 도박.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막 뭐 너네 주변에 막 불법 토토하는 애들 많잖아, 이제. 주변에 좀 있지 않니? 그런 애들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다 하는데 복권이나 토토나 이제 도박 이런 거는 따면 딸수록 손해보는 구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남학생들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배차 구해보는 거 해볼 건데, 자,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표가 주어져 있어. X에 대한 표가. 이거를 토대로 AX 플러스 B라는 놈의 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배차를 계산해 볼 거야. 근데 지금 이 기존 거 확률 변수 X랑 새롭게 바뀐 거 AX 플러스 B는 그 X에다가 A 배한 다음에 B를 따로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위에 거에다가 앞에 A 곱한 다음에 B 더해. 이렇게 새로운 확률 분포를 작성을 해. 근데 이제 그 대응되는 확률은 변하지 않고 그들의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해보고, 이렇게 AX 플러스 B로 좀 더 1차식으로 일반화된 꼴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배차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계산을 이제. 근데 이제 계산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평균 분산 표준 배차 원래 하던 방법대로 하면 돼. 그래가지고 평균 위에 거랑 밑에 곱해서 싹 다 더해.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식정리 했을 때 이렇게 나온대. AEX 플러스 B로 나온대. 그러니까 저 괄호 안에 있던 AX 플러스 B가 약간 좀 분리되는 느낌이지. 약간 분리되는 느낌. 그 다음에 분산인데 분산도 똑같이 계산을 해. 이제 위에 거 제곱한 다음에 밑에 곱해주고 뭐 평균의 제곱을 빼. 이것도 이제 다시 계산해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 결과 한번 쓸게요. 얘는 좀 다른 게 X의 개수가 A잖아. 그 제곱이 되어서 나오는데 얘는 B가 무시돼. B가. 더하기 B에 관계없이 분산은 A에만 의존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표차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거든요. 얘들아, 여기에 루트 씌우면 뭐야 이거? 절대값 A야. 절대값 A.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 A에 시그마 X라고 써줄 거야. 이게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배차 해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B의 평균은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분산은 X의 개수가 제곱이 되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고, 표준 표차는 X의 개수 절대값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절대값으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은 이산확률 변수뿐만 아니라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대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이 방법만 알면은 이제 뒤에도 다 풀 수가 있거든. 한번 보시면, 자, 평균이 1, 분산이 9인 확률 변수 X가 있었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그 평균이 1이니까 X의 평균이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분산이 9라고 했으니까 X의 분산이 지금 9인 거거든요. X의 분산이 9야.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주어져 있잖아. 이거 평균 분산 계산해보자, 이거. 그러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이 마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약간 분리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AE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이렇게 나오는 상황. 근데 평균 EX가 1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식 깔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분산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산도. 자, 분산 이제 AX 플러스 B의 분산이 지금 36인데요. 분산은 X의 개수가 제곱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기존 분산이 9이니까 9A 제곱이 36이다. 그럼 A가 이제 풀마 2가 나오겠지만 그 양수 A야. 양수 A. 양수 A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2. 2 대입하면 B가 나오죠? 마3이라 나오죠. 마3. B가 마3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A 빼기 B 계산해 보시면 5라고 답을 낼 수 있네요. 5.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거 그냥 단순 적용이지. 단순 적용.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7번. 자, 7번 또 다시 표가 등장하죠.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5x 빼기 1에 대해서 구해주라. 자, 이제 그냥 표준편차 시그마 x를 구하고 시그마 x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변형된 거 구해볼 거야. 자, 일단은 확률의 총합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더해서 몇이죠? 1이죠? 그러면은 10 바로 쓸까?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6이니까 A가 나머지 10분의 4여야 되겠지? 10분의 4. 10분의 4여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자, 평균 구합니다. 평균은 자, 분모가 10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 묶어내서 쓸게. 10분의 1 해보시면은 첫 번째 거 0이고 두 번째 거 4, 세 번째 거 6이니까 요거 해보시면은 2가 나오게 되네.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분산까지 구해봅시다. 분산은 위에 걸 제곱하고 곱하는 거였지. 제곱하고. 그럼 10분의 1로 또 묶어서 해보자. 위에 거 제곱하고 곱하면 4. 위에 거 제곱하고 곱하면 4, 3, 12. 거기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지금 이제 1이죠. 1. 미쳤죠? 1.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정리가 되겠지? 10분의 16에서 1 빼는 거니까 10분의 6, 5분의 3까지 정리가 되네. 5분의 3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편차까지 구해보자. 표준편차 시그마 x는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시니까 루트 5분의 루트 3인데 유리화 들어가면은 5분의 루트 15 나오네. 5분의 루트 15. 시그마 x가 여기까지 나오게 돼. 최종적으로 이제 저 시그마 뭐 구하는 겁니까? 5x-1 구해주시니까 x 개수가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서 계산 마저 해보시면 결국 답이 5 곱하기 5분의 루트 15 그냥 루트 15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냥 루트 15. 자, 이 정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계산만 뭐 잘 해보면 됩니다. 계산만. 근데 지금은 계산이 빡빡한 편은 아니야. 지금은 되게. 나중에는 더 복잡한 계산도 좀 해야 될 게 나올 거야, 이제. 필수예제 8번. 자, 이번에는 표가 또 안 주어졌어. 표가 안 주어져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보시면 튤립이 3송이, 장미가 4송이, 총 7송이가 있는데 이 7송이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튤립이 몇 개 나오느냐가 기준이야. 튤립이 몇 개 나오느냐? 그러면 표를 더 작성해. 튤립이 최소 빵개에서 최대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최대 2개까지. 이걸 토대로 한번 확률 계산해 봅시다. 확률 계산. 요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은 지금 7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전체 7C2 중에서 튤립이 빵개 나오는 거 3C0 장미가 나머지 2개 다 나오는 거지. 이렇게 확률을 쓰는데 조금만 칸 넓힐게. 좀만 넓힙시다.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이제 7C2 해주시면서요. 튤립 하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머지 장미도 하나 나오는 거네. 장미도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 다음 요거 이제. 자, 이거 튤립 2개죠? 그럼 7C2. 자, 그 다음에 3C2 해주시면서 4C0. 확률의 총합 1. 이렇게 등장해야지. 확률의 총합 1.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마저 계산해보시면 요거 이제 21분의 6 나오고요.
요거 이제 21분의 10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21분의 3 나와서 확률의 총합 1 나오는 거 한 번 더 확인은 가능해. 되게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 표집회차 들어갈 수 있잖아 이제. 자, 평균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점. 내가 아까 약분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지금 보니까 약분 되잖아. 그러면 평균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약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이거 약분해도 돼. 약분해보면은 7분의 2, 7분의 4, 7분의 1이거든? 자, 내가 아까 왜 약분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약분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어차피 나중에 통분을 해야 돼, 나중에. 근데 얘는 봐봐. 약분을 해도 분모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분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평균 계산해보는데 이제 7분의 1로 묶어서 해볼 거야, 7분의 1로. 첫 번째 거 0이고요. 두 번째 거 1 곱하기 4. 세 번째 거 2 곱하기 1이니까 평균은 그냥 뭐 7분의 6 나오네. 7분의 6. 이 정도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분산 구합시다. 분산도 7분의 1로 묶어서 해보자고. 이제 위에 거를 제곱해서 곱하죠. 1의 제곱에 4. 자, 2의 제곱이랑 4.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 49분의 36을 빼. 요거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통분해보시면은 7, 8에 56 그럼 49분의 56 마이너스 36 나오니까 49분의 20이 나오게 될 것 같고 49분의 20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7x 플러스 3의 분산이야. 7x 플러스 3 그러면 분산 들어가 주시고 7x 플러스 3의 분산인데 이때 분산은 x의 개수 7이 제곱이 되어서 곱해진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49 곱하기 49분의 20이다 해보시면은 20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20. 이 정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20으로. 자, 계산만 잘 해보세요. 계산만 잘. 자, 마지막 내용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첫 번째 대단원에서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할 때 이항 정리가 있었죠. 그때 이항이 뭐라고 했어? 이게 넘기는 이항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지? 항이 두 개다라고 얘기했거든. 항이 두 개여가지고 이제 이항 정리였는데 여기 똑같아. 이항 분포. 항이 두 개인 것에 대한 분포라 보면 돼. 항이 두 개인 것에 대한 분포.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근데 이게 또 우리 저번 시간 독립시행이랑 사실 독립시행이야, 이게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통계 버전이 이항분포라 보면 되거든. 자, 뭐냐면 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하대. 야,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처음 시행해도 P, 나중에 시행해도 P,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아까 통계 앞에서 통계는 약간 확률의 일반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일반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을 이제 했을 때 동전을 몇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는 확률. 그거를 X로 일반화하는 거야, 지금. 일반화하는 거. 일반화했을 때 이 이항분포에 확률 질량함수가 이처럼 나온대. 이거 잘 보시면은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아, 구조가. 그때는 NCR,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N-R제곱이라고 이제 우리가 했었거든, 이제. 여기서 그냥 X로 그냥 쓴 거야, X로 이제. X번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N번 시행하는데 사건이 X번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X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표현해서 Q. 여기서의 Q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겠지. 1-P로 쓰였어. Q의 N-X제곱이라고 본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토대로 X에다가 0, 1, 2, 3, N까지 대입해서 표를 내가 완성해 볼 수 있잖아, 표를 이제. 이 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표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지금 이제 NC 0부터 Q의 N제곱. 그러니까 이 C가 하나씩 늘어나고 거듭제곱이 하나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확률이죠. 구조 자체가. 자, 이처럼 이제 매번의 시행이 독립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이제 이항 분포라고 이제 해주고, 이항 분포. 이항 분포라고 해주시고,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이항 분포가 영어로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B.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쓰는데, 전체 시행 횟수를 N으로 쓰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뒤에 P라고 쓰는 거야. N번 시행했을 때 사건이 P번 일어날 확률, BN, P로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항분포, 자, 확률의 총합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확률들을 이게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근데 쟤네들을 한번 직접 다 더해 볼 건데, 얘네들을 더한 게 사실 요거, 그 P 플러스 Q의 N제곱의 이항정리 전개식이 똑같다라는 거야, 저게 이제. P 플러스 Q의 N제곱의 이항정리 전개식. 이거 이항정리 활용해서 전개한 식이 이제 사실 얘네들이 합이랑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PQ는, 자, P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Q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P랑 Q를 더하는 거는 당연히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일어날 확률, 안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지, 1.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체가 1이니까 1의 N제곱 1.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분포에 대해서도 평균 분산 표준표차 구할 건데, 요거 한번 볼래? 이제 이항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잖아. 근데 한번 상상해봐야 되나?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100번.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건데, 이제 내가 앞면이 평균 몇 번 나오는지를 내가 만약에 세고 싶어. 자, 자, 질문이야,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동전을 100번 던지면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오니? 앞면이? 몇 번 나옵니까? 50번. 당연한 거야, 그게. 그지? 근데 왜 우리가 50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왜 50이야? 100 곱하기 2분의 1 아니야? 100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이항분포의 평균은 그냥 전체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하면 돼. 그게 이항분포의 평균이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100번 시도했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럼 앞면은 평균 50번 나온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항분포의 평균이야. 또 다른 예시, 주사위를 600번 던진다. 1은 평균 몇 번 나오는 거야? 100번. 600 곱하기 100, 60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이게 그냥 이항분포의 평균이야. 자, 분산은 뭐냐면은 평균에다가 Q를 곱해, Q. 1-P를 곱하는 거야. 이게 분산이고, 표준편차는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MPQ가 표준편차야. 루트 MPQ가. 근데 이제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고등과정을 벗어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그 수학 교과서에서 이 고등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는 다 이렇게 코멘트를 이제 하고 넘어가거든, 이제.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제. 아, 그냥 저렇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강력한 도구인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 평균은 이제. 근데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 이러한 이항분포도 표로 만들 수가 있거든. 내가 지금 예시를 들었던 거 생각해봐. 100번 시도를 하는데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잖아. 그러면 앞면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100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무조건 50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 52번 나올 수도 있고, 뭐 37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50번 나올 확률이 뭔가 가장 높지 않겠니? 상상해보면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앞면이 빵번 나오거나 100번 다 나오는 거는 정말 희박한 확률이겠지. 근데 그런 확률들도 이제 뭔가 있긴 있을 거잖아. 계산해보면 이제. 자, 생각을 해봐.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 쓰고, 한 번 나올 확률 쓰고, 2번 나올 확률 쓰고, 100번 나올 확률 써. 너네 이 표에서 평균 구할 수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평균 구하려면은 지금 0부터 100까지니까 101개를 곱해서 싹 다 더해야 돼. 굉장히 끔찍한 일이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이거야.
NP야, NP.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도구.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 공식처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큰 수의 법칙인데, 큰 수의 법칙. 자, 이거는 그 확률 단원에서 얘기했던 그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 이제 우리가 동전을 만약에 100번 던졌어. 앞면은 보통 50번 언저리에 나와야 되는데, 좀 앞면이 좀 많이 나왔네? 60번 정도 나온 거야, 60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앞면에 나올 확률을 100분의 60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시행횟수를 한 번 더 늘려봐.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런데 지금 100번밖에 안 했는데 60번이 나왔어. 이 상태에서 시행횟수를 점점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2분의 1이라는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거야 이제. 물론 안 가까워질 수도 있어. 근데 상식적으로 한 1000만 번 던졌는데 앞면이 1000만 번 다 나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 그런데 처음 조금 시행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확률하고 많이 벗어나도 내가 지금 100분의 60이라는 예시를 들었잖아. 근데 시행횟수를 크게 가져가면은 점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인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 통계적 확률이 직접 앞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가지고 계산한 이 통계적 확률이랑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이 사실상 같지 않을까?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큰 수의 법칙. 시행횟수를 크게 가져가면은 사실상 그 여기 P가 수학적 확률이고요.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이거든요. n분의 x가 여기서 n번 시도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대문자 x라고 나왔으니까 n분의 x가 저 확률인데 근데 여기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돼. 좀 어려워.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수록 이 확률의 값이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게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다라는 거거든.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이제. 이 확률이 1이라는 얘기,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 부등식이 웬만하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제. 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지금 h를 임의의 작은 양수로 잡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양수로 잡아. 그런데 이 부등식이 항상 들어맞으려면은 h가 엄청나게 작은 양수, 뭐 0.0000 이렇게 가지만 그것보다 앞에 거가 더 작다는 얘기지. 앞에 거가 더 작다는 얘기. 근데 앞에 거는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 작으려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 말 자체가 통계적 확률 n분의 x랑 수학적 확률이 p가 사실상 똑같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사실상 일치가 되어야 이제 좌변에 있는 값이 엄청나게 0이 가까울 거고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확률의 값이 1에 가까워진다라는 성질이 이제 큰 수의 법칙이야. 밑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냥 시행횟수가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사실상 똑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 수학적 확률을 좀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행횟수를 크게 늘리면은 이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랑 사실상 똑같아지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 대신 통계적 확률을 대신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큰 수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필수 예제를 봅시다. 필수 예제. 필수 예제 보시면 자 여기가 근데 좀 생각보다 애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이 양분포를. 이게 뭐냐면 자유투를 던지면 4번에 3번 골로 성공한대. 자 근데 이 선수가 자유투를 몇 번 던지냐? 3번 던질 때 성공하는 횟수. 자 이 양분포인 걸 캐치를 해야 돼.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 농구 선수 자유투 몇 번 시도하는 거야? 3번. 시행횟수가 몇 번이야? 3번. 문제를 보고 시행횟수가 몇 번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게 조금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요거거든? 뭐냐면 문제에서 확률을 끄집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너네가 잘 못해. 자 얘는 사실 대놓고 주어져 있어. 4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그 자유투 성공 횟수지.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해야 돼. 이 확률.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을 구해야 돼.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대놓고 주어져 있어. 대놓고 주어져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놓고 주어지긴 하겠는데 문제를 여기서 조금 꼬아서 내면은 저 확률을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일어나게 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이거에 포커스를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양분법 어떻게 따르냐면요. 지금 시행 횟수가 이제 3번, 확률이 4분의 3인데 이렇게 쓴다. 이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따른다라는 거를 물결문으로 써. 이 양분포 3,4분의 3이라는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3,4분의 3. 이거를 토대로 확률 질량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 양분포의 확률 질량함수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P 라지 X는 스몰 X에 대응시키면 우리는 3번 시도하는데 X번 자유2 성공한다. 자유2 성공할 확률이 X번이면 나머지 자유2를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나머지 3-X번으로 볼 수 있지. 3-X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X가 될 수 있는 값들 다 리스트 써놔. X가 0, 1, 2, 3이라고 리스트업 해놔야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3번,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죠. 한 번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줘? 여사건 처리하자. 이제 문제 상황을 구조할 수 있어야 돼. 자유2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 번 이상이니까 여사건으로 얘 하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사건의 확률로. 이제 1 마이너스 꼭 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써가지고 많이 틀린다고 했지? 1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빵번 성공할 확률 3시 0 4분의 3이 빵번. 그럼 나머지 4분의 1이 3번이다 라고 쓰셔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64분의 1 나와서 64분의 63이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저렇게. 자, 일단은 이제 문제를 보고 이게 이항분포인가 아니면 다른 분포인가 분간을 해야 되는데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이야. 그러니까 매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변하지 않으면 독립시행 이항분포야. 이 문제는 이 농구 선수가 자유2를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으로 고정돼 있잖아. 처음에 성공했다고 막 확률이 막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10번. 요건 그냥 단순 계산인데, 요거는. 보시면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놈의 평균이 90이다. 표준 편차가 5루트 3이다. 그러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아까 공식처럼 얘기했죠. 평균은 쟤네들이 곱해서 NP가 90이야. 자,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가 5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NPQ였었잖아요. 자, 요거였었죠. 자, 요거 내가 이제 그 NP가 90이다라는 거 대입할 거고 양변 제곱도 해볼게. 90Q가 얘 제곱해서 7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Q가 6분의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Q가 6분의 5. Q는 여사건이기 때문에 P가 6분의 1이라는 확률로 나오게 되죠. 6분의 1이야. 그랬을 때 우리 N도 구할 수 있어. P자리에 6분의 1 넣어보시게 되면은 6분의 1 N이 90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N이 그러면 540이 나오게 됩니다. 540. 문제에서 N 플러스 6P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541이라고 답 내주면 되겠네. 541.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1번. 자,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사위를 9번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래. 자, 이런 걸 조금 약간 처음 할 때 어려워하더라고. 너네 이거 문제 보고 이항분포인 걸 캐치해야 돼. 자, 봐봐. 시행을 지금 9번 하네. 9번. 근데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확률 변수 x는 9번 던졌을 때 그 9번 시도 각각에서 5의 약수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이제. 자, 지금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 확률을 너네가 구해야 돼. 자, 주사위에 던졌을 때 5의 약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인지 보니까 5의 약수가 1하고 5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2 해가지고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볼 수 있지? 3분의 1. 3분의 1로 볼 수 있어. 3분의 1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항분포식 써볼 수가 있겠지, 이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따른다. 자, n이 9고 주어지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주어진 확률이 3분의 1.
자, 우리가 여기서 평균 분산 표지표차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은 분산이 필요하거든. 자, 일단 평균 구해 놓을게. 평균은 9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3이고요. 분산은 방금 전 거 평균에다가 6건의 확률 3분의 2까지 곱해주게 되니까 이게 2가 나와. 2. 자, 이게 왜 분산이 필요하냐면 원래 분산이 이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개념이야, 이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x제곱의 평균이 얘 얘기하는 거야, 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지, 얘. 얘를 구하라는 건데 근데 분산에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죠, 2. 그리고 평균 아까 구해놨죠? 3이라고. 대입하면 끝. 분산 2는 자, x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 빼주시게 되니까 이 x제곱의 평균이 11이다. 자, 이렇게 답 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고 캐치해야 돼. 이게 이항 분포인가 다른 분포인가 이제 잘 분간을 하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 자, 봅시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문제는 자, 어느 전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2%가 불량품이다. 근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 중에서 임의로 그 50개를 택해서 검사할 때 불량품이 몇 개 나오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 문제를 보고 몇 번씩을 하는지 그리고 그 확률이 몇 분의 몇인지를 찾아야 돼. 자, 봐봐. 이 회사의 전구의 2%가 불량이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저 50개 중에서 불량이 몇 개 나오는지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불량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냐면은 100분의 2지. 얘들아, 첫 번째 전구의 불량 확률이 100분의 2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두 번째 전구의 불량 확률 몇 분의 몇이야? 두 번째 거. 방금 만약에 불량이 나왔으면은 불량이 한 개 줄었으니까 그럼 100분의 2가 아니라 뭐 99분의 1 아닌가요?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불량이라고 모든 전구의 불량일 확률이 2%로 정해지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시행이야. 50개의 전구 다 불량일 확률이 100분의 2, 100분의 2, 100분의 2 고정인 거야, 이게. 고정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 불량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그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100분의 2, 즉 50분의 1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개를 검사하겠다? 그러면은 시행 횟수 n이 이제 50인 거니까 우리는 이 이항 분포,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이항 분포 50, 50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평균 구하고 뭐 분산 구하고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분산은 방금 전 여기다가 50분의 49 6번 곱하니까 50분의 49 이렇게 나오겠죠. 50분의 49 나올 건데 우리는 v 10x 플러스 1을 구해라. 플러스 1인가 지금? 플러스 1이죠. 이거는 x의 개수가 제곱이 되어서 나온 다음에 분산이랑 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0 곱하기 50분의 49 이렇게 나오니까 곱해보시면 이거 이제 98 나오게 되네. 98.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